네, 안녕하세요. F5 코리아 김지용입니다. 네, 이렇게 또 다시 금방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그 엔진엑스 에피소드를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주제로 엔진엑스 에피소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제가 쿠버네티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방법, 제목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또는 컨테이너 환경의 내부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제 외부 사용자들이 어떻게 좀 더 쉽게, 좀 더 효율적으로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접속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요. 지금 저희가 그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한 세미나를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리고 6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이렇게 저희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이는 그 디지털 투데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랑 어떤 컨텐츠로 제가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다음 세미나, 다음 에피소드 세미나를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는 우선 간단하게 쿠버네티스 뭐 이미 워낙 그 유명한 파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쿠버네티스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인프라 및 트래픽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다뤄볼 내용들은 인그레스, 실제로 저희가 인그레스는 어떤 용도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엔진엑스를 가지고 인그레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그레스를 저희도 똑같이 데모에서 엔진엑스를 가지고 이제 인그레스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시나리오가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가 잘 되셔가지고 서비스가 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오토 스케일링하고 서비스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이 그 쿠버네티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제가 그 2가지 링크를 좀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그 MS 에즈 쪽에 세미나를 갔다가 받은 내용이었는데, 쿠버네티스에 대한 용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하잖아요. 생소한 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링크로 동물원에 간 PP라는 이 동화책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동화책처럼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실제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 실제로 용어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찾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사비트님이 지금 그 유튜브에 만들어 놓은 초보를 위한 쿠버네티스 안내서, 쿠버네티스 시작하기라는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께서 좀 시리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초기에 쿠버네티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링크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우선 쿠버네티스라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환경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레거시 구조 또는 모놀리식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요즘에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모놀리식 서비스를 구성할 때 저희 예전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인 서버 한 대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근래는 이제 가상 머신,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똑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스에 구성하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성하든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실제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배포가 일어나야 되고요. 굉장히 빨리 오토 힐링,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리커버리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그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토 힐링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물리 머신이라든지 가상 머신 형태로는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기가 저희가 제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들이 지금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컨테이너 기술 위에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보시기 전에 쿠버네티스를 이해하시려게 되면 초기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2000년도 중반에 많이 일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워드프레스라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좀 했었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지금 워드프레스는 일반적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베어메탈 서버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저희가 이 서비스들을 가상머신 형태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로는 다 컨테이너 형태로 서비스가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하나의 서버에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론트엔드 웹 서버라든지 백엔드 DB 서버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서버에 구축을 하거나 또는 뭐 서버를 분리한다고 치더라도 웹 서버는 웹 서버대로 하나의 이제 머신에다 구성하고 DB 서버는 DB 서버대로 또 하나의 머신에다 구성하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컨테이너로 넘어가도 똑같이 자연스럽게 웹이라든지 또는 백엔드 또는 DB 서버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컨테이너로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이제 워드프레스 쇼핑몰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쇼핑몰 쪽으로 들어왔을 때 프론트엔드를 거쳐서 서비스가 사용자 쪽에 UI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백엔드 DB 서버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기술들도 저희가 컨테이너를 올리는 플랫폼들이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도커라는 플랫폼이잖아요. 도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커맨드가 실제로 프론트엔드가 됐던 백엔드가 됐던 하나의 이제 서비스를 올리는 커맨드입니다. 근데 저희가 쇼핑몰을 오픈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서버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서버들을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똑같이 컨테이너 하나를 증설을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할 텐데 저희가 1년에 이제 서버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냥 형태만 컨테이너인 거지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도커 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또 하나를 더 띄워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물론 DB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밑에 있는 커맨드들을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저희가 굉장히 서비스 잘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컨테이너들이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끔 될 겁니다. 이렇게 동작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기존의 베어메탈이나 버추얼 머신이랑 이 컨테이너 환경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그냥 형태만 컨테이너로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제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처럼 컨테이너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똑같이 이 앞단에서 이 서비스를 좀 분산할 수 있는 로드 밸런스가 좀 필요할 거고요. 이 로드 밸런서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를 또 수동으로 추가해 주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는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좋은 기술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컨테이너 하나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문제 생긴 컨테이너를 찾아가지고 수동으로 내리고 또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워주는 작업들을 또 수행하게 될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컨테이너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의를 좀 보시게 되면요. 컨테이너 환경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배포하거나 확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부하가 들어와서 확장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부분들, 제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쿠버네티스 통해서 자동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쿠버네티스라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는 초창기에 구글에서 이제 만들었던 기술이고요. 2015년도에 첫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이 내용들을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클라우드 네이티브 리눅스 재단 쪽으로 저희가 전부 다 소스 코드를 넘겼고, 이제는 순수하게 완벽하게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뭐 K8S, K8S라고 이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K부터 S 사이에 총 8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약을 시켜서 제가 K8S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고, 또는 큐브 또는 쿠베, 이런 형태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쿠버네티스가 전체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 전체 플랫폼 중에 일부 하나였을 뿐인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오픈시프트라든지 또는 렌처 또는 그 아파치 재단에서 나온 메소스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도커 스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컨테이너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데요. 지금은 자체 개발을 하시다가 대부분 다는 백그라운드 기술들을 다 쿠버네티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렌처도 그렇고요, 오픈시프트도 마찬가지고, VM웨어 탄주, 뭐 또 제가 알고 있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의 대표적으로 아마존 EKS,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백그라운드는 다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준비가 되어 있고, 뭐 기본적인 뭐 다른 플랫폼, 다른 플러그인들 연결하는 부분들은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대명사가 됐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속화되면서 쿠버네티스의 도입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엔지넥스 서베이를 이제 매년 진행하는데, 엔지넥스 쪽 서베이 2020년 서베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40% 정도에 있었는데, 지금 2020년 60%, 지금 2021년, 22년이잖아요. 22년은 거의 80% 정도의 고객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CNCF 리눅스 파운데이션이죠. CNCF 조사 서베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91%가 이는 쿠버네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83% 정도가 이런 쿠버네티스 기술을 실제 프로덕션 환경, 실제 서비스 환경에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크게 쿠버네티스는 크게 두 가지 노드, 저희가 노드는 일종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고요. 하나가 마스터 노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워커 노드입니다. 마스터 노드는 말 그대로 쿠버네티스의 전체 시스템들을 관리하는 컨트롤 플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노드가 전체 쿠버네티스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케줄러,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 API,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해 주는 게 마스터 노드고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올리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하나 올리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들은 마스터 노드가 아닌 워커 노드에 실제로는 배포가 되고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런 용도를 저희가 이제 파드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 파드라는 용어, 파드 위에 이제 서비스라는 동작을 시켜서 실제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 워크노드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마스터노드에 있는 저희가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컨트롤러 매니저가 관리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쿠버네티스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들입니다. 이 리소스들은 저희가 다양한 리소스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디플로이먼트, 배포에 관련된 리소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를 외부로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컨트롤러, 그리고 데모섹 컨트롤러, 컨피그맥 컨트롤러, 또는 마지막에 설명드릴 인그레스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컨트롤러 매니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각이 하나가 다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쉽게는 쿠버네티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쿠버네티스의 동작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향후에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 노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 하나가 만들어질 때, 저희가 아까 초창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제가 워드프레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제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CPU, 어떤 메모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스크 사양은 얼마 정도, 디스크 용량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IP 어드레스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 쭉 설정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실제 작업을 하시던, 안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화 툴, 앤서블이라든지 그런 푸펫, 이런 형태로 자동화를 하든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배포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리소스 정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실지, 그리고 레플리카라고 하는데 실제로 컨테이너를 몇 개를 띄울지, 그리고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롤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파드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든지 대한 부분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쿠버네티스에서는 디플로이먼트, 배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당연히 배포,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해야지만, 실제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저희가 저희가 하려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동작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는 기본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스케줄링입니다. 제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두 개가 떠 있잖아요. 컨테이너 안에 떠 있는데, 두 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말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한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디다가 설치를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설치가 돼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해두게 되면,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워커노드의 리소스 부분들, 그리고 상태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적합한 워커노드에다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스케줄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스케줄링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하드웨어 리소스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GPU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GPU가 탑재되어 있는 워커노드 쪽으로 수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따로키 서버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쿠버네티스 관리하는 전체 워커노드 중에 가장 효율적인 워커노드 쪽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돼서 저희가 관리가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셀프 힐링이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저희가 레거시 환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작업 방식은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직접 수정을 한다든지, 새롭게 띄우다든지, 이게 새롭게 띄울 때는
버추얼 머신 형태가 됐던 아니면 컨테이너 형태가 됐던 이렇게 새롭게 수정을 하고 새롭게 만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아까 제가 배포에서 파드의 상태 관리라는 부분들을 제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하는 컨테이너 하나, 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파드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새로운 파드를 띄우고 기존에 문제 생겼던 파드는 삭제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자동 수정 또는 셀프 힐링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됐어라는 내용들로 서비스가 이제 외부에 오픈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스커버리라는 용어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파드 하나가 아니라 전체 서버 하나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버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해당 서버에 있는 해당 워커노드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자동으로 저희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서버 쪽으로, 다른 워커 쪽으로 자동으로 이동돼서 새롭게 구성되는 형태를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셀프 힐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 가장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잘 돼가지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하가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저희가 자동 스케일링 정책에 따라서 자동 확장되게끔 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특정 애플리케이션 2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정책으로 만약에 시스템 리소스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레플리카 셋을 정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서비스가 부하를 받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서도 이 자동 확장이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내부 애플리케이션 기준이고요.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별도의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인프라에서 트래픽 관리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실제로 데모에서 보여드릴 내용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똑같이 기존의 레거시 환경을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환경, 뭐 모놀리스 환경이라고 두죠. 이럴 때 저희가 서버 하나가 있고 그 서버 하나에 이제 앱이 하나가 떠 있잖아요. 떠 있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서버를 접속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버가 부하가 생겨서 서버가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인프라가 로드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드 밸런스가 중간에 생기게 되고요. 로드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서버들을 부하 분산을 하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버가 추가가 될 경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DB 서버가 필요해서 DB 서버가 추가됐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로드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는 로드 밸런스까지만 접속을 하고요. 로드 밸런스가 실제로 백엔드에 있는 DB 서버까지 액세스가 되는 형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비스 좀 커지게 되면 메인 로드 밸런스가 가운데 있고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메인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마다 각각의 이제 로드 밸런스를 두고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에 보이는 메인 로드 밸런서,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로드 밸런서, 그리고 백엔드, DB에 대한 로드 밸런서, 이렇게 서비스가 구성될 텐데 이 인프라를 그대로 쿠버네티스 쪽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가져가시게 되면 위에 보이는 로드 밸런서가 지금 인그레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밑에 하위에 있던 L4들, 저희가 이제 프론트엔드 L4들이 프론트엔드 서비스 바뀌고요. 백엔드 L4가 백엔드 서비스 형태로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기존 레거시 환경이랑 유사하게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메인 L4, L7 스위치들을 인그레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단순 로드 밸런싱들은 다 서비스라는 오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신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인그레스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로 갈 건데요. 이 인그레스의 역할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L4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고급 L4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L7 스위칭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그레스가 하는 역할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좀 이따가요. 실제로 인그레스라는 리소스 이름은 쓰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게 실제 트래픽을 받아서 동작하는 애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인그레스라는 애는 쿠버네티스 제공하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인그레스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트래픽을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을 할당을 받아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그 정책대로 실제 트래픽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나 인그레스 컨트롤러 두 개를 조금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인그레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그레스랑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이런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보통 엔진엑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엔진엑스라는 이름으로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먼트 하고 난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외부로 노출할 때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서비스라는 걸로 노출을 시켜서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들한테는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 트래픽에 들어오게 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전달받아서 이제 어떤 서비스로 가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TCP, IP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URL,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서비스다라고 하게 되면 프론트엔드 앱으로 이제 서비스를 보내줄 거고요. 백엔드 서비스다라고 하게 되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백엔드 서비스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하는 형태로 동작을 할 겁니다. 물론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URL만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도메인 기준으로도 분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example.com이라고 들어오게 되면 서비스 A, 그리고 login.example.com이라고 하게 되면 서비스 B, 이런 형태로도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는 게 인그레스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이걸 쓰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실 거고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게끔 만들어 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인그레스 서비스는 거의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뭐 예제와 같이 지금처럼 엔진엑스 하나를 사용했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이렇게 인그레스 컨트롤 엔진엑스를 하나 띄워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트래픽이 조금 중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서비스들은 자동 확장돼서 괜찮은데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기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쪽에는 어차피 인그레스 컨트롤러 통해서 모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인그레스 컨트롤 자체가 부하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인 서비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수동으로 올리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가 언제 부하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의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좀 관리되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간략하게 소개를 끝나고 나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데모에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엔진엑스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합니다. 엔진엑스라는 파드를 하나 올리고요. 이 엔진엑스 파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줄 텐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에 대한 디플로이먼트가 하나가 보이실 거고요. 이때 제가 설정되어 있는 게 레플리카스라고 하는 게 이제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엔진엑스가 파드가 하나가 뜹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떠서 동작을 할 텐데 저희가 이 레플리카스를 3으로 바꾸게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엔진엑스가 파드가 3개가 돼서 동작을 하게끔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수평적 파드 확장이라는 기술들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엔진엑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뭐 커넥션 정보,
그리고 리퀘스트 정보,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정보를 기준으로 어떤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좀 부하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얘를 좀 확장을 시켜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확장하는 솔루션이 업데이트를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지금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 정보 그나마 다행인 게 엔진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로 정보들을 다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계 정보, 내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을 다 보내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정보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캐다라는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기반의 오토 스케일링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저희가 사용해서 캐다를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얘가 부하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레플리카를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실제로 엔진엑스를 늘려주는 구조로 동작을 할 거거든요. 이런 동작이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전체적인 저는 트렌드 형태로 설명을 드렸고,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데모들은 당연히 똑같이 지금 깃허브라든지 제가 홈페이지 링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데모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들은 간단하게는 저희가 복잡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는 저도 이제 좀 환경 만들고 하는데 시간도 다 뺏기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맥을 쓰고 있는데, 맥에서 이제 미니큐브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큐브는 저희가 싱글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 서버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쿠버네티스는 아까 구조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설명드렸을 때 마스터 노드랑 워커 노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니큐브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테스트 환경으로서 쓸 수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미니큐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또는 맥, 리눅스 어디든지 다 쉽게 구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쉽게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미니큐브를 똑같이 띄웠고요. 저는 이제 하이퍼바이저는 맥에서 제공하는 그 하이퍼킷이라는 드라이버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뭐 하이퍼바이저를 미니큐브는 하나의 이제 가상 머신을 띄운 다음에 싱글 머신 쿠버네티스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드라이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VMwA가 설치가 되어 있든 아니면 KVM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저처럼 그냥 하이퍼킷이라는 데몬을 띄워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하시게 되면 하나의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쿠버네티스 파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제가 구성되어 있는 파드나 애플리케이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드가 없는 형태로 나오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만들 게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의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드 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앱을 만들 건데, 얘는 이미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들 거고, 컨테이너 포트는 9898 포트로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만들었던 디플로이먼트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로 하나를 정의를 해서 띄울 거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외부에 서비스는 할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노드 포트는 3001번, 그리고 타겟 포트는 위에 보시는 컨테이너 포트, 이런 형태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디플로이먼트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접속을 하기 위한 서비스 하나를 같이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kubectl apply에서 첫 번째 파일을 하나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동작을 할 거고요. 제가 똑같이 kubectl 파드하게 되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레디 상태가 올라와야지만 실제로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kubectl get service를 보시게 되면 이 padinfo라는 서비스가 지금처럼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ubectl 다시 한 번 더 get pad를 보시게 되면 네, 다 만들어졌고요. 미니큐브로 썼을 때 이 서비스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커맨드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큐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padinfo라는 서비스를 이제 이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padinfo라는 서비스를 미니큐브에서 미니큐브 서비스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서비스 padinfo 그리고 URL을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adinfo를 접속할 수 있는 URL을 이렇게 따로 알려줍니다. 이 URL을 가지고 제가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가 미니큐브에 padinfo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띄웠고요. 그리고 padinfo를 3001번이라는 노드 포트 형태로 서비스가 접속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나 띄워서 이렇게 현재 파드가 컨테이너 하나가 잘 동작하는 것을 제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데모, 첫 번째 이제 디플로이먼트까지는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디플로이먼트를 이제 했고, 두 번째로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인그레스를 만들어서 인그레스를 가지고 이제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형태를 보게 되면 먼저 인그레스라는 야물 파일을 가지고 만들 텐데, 먼저 인그레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라고 했잖아요. 어떤 설정들이고요. 얘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nginx라는 이런 nginx와 같은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오픈소스도 가능하고 nginx 플러스 상용 버전도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픈소스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nginx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헬름 차트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nginx를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름 차트를 이용할 때는 물론 그 헬름 차트를 이용하기 전에 헬름 리파지토리를 nginx 쓸 수 있게끔 헬름 리파지토리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 드리는 가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저는 이미 이제 그 헬름 리파지토리는 등록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nginx를 헬름으로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설치를 할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nginx 스테이블 버전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ginx를 올리시게 되면 헬름 차트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nginx pod, nginx 서비스가 구성이 될 겁니다. 똑같이 제가 kubectl get pod라고 보시게 되면 nginx pod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가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nginx get service라고 보시게 되면 nginx 서비스까지도 이렇게 다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80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3171번, 443 서비스 같은 경우는 32,478번 포트로, 노드 포트로 서비스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nginx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을 해보게 되면 nginx 설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인그레스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그레스는 얘는 간단한 인그레스 설정입니다. 인그레스에 대한 리소스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는 이름은 padinfo라는 인그레스 이름이고, 인그레스 클래스에 nginx를 사용하겠다라는 저희가 인그레스 클래스 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는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사용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펙에다가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뭘로 쓸 거다라는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정의를 하시게 되면 해당 인그레스 컨트롤러 쪽으로 설정이 내려갑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룰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인그레스에서 가장 기본 룰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특정 URL이 아니고요. 호스트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 분기하는 걸로, 서비스를 라우팅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 example.com이라는 호스트 네임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example.com 그리고 패스가 슬래시 루트이면은
서비스가 pod info라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보낼 거야 라고 인그레스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kubectl apply 해서요, 두 번째 인그레스 설정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정하기 전에 kubectl에서 인그레스에 대한 리소스 정의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그레스는 똑같이 인그레스라고 이렇게 인그레스 리소스를 컨비하시게 되면 현재는 어떤 인그레스 리소스가 설정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보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그레스 리소스를 어플라이 해서 인그레스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정이 됐고요. kubectl get ingress kubectl get ingress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인그레스 클래스는 nginx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pod info라는 이름으로 인그레스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mple.com 제가 똑같이 example.com을 접속을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니큐브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nginx에 대한 URL 정보를, 인그레스에 대한 URL 정보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80 포트, 443 포트잖아요. 제가 80 포트로 접속을 해보게 되면요, 이걸 제가 도메인이 없이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에서 그냥 창을 하나 열고 그냥 IP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접속하게 되면 404 not found가 뜹니다. 왜냐하면 인그레스 설정에는 특정 도메인이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이 포함이 돼야지만 어디로 가라라고 라우팅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설정들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IP로 접속하게 되면 이게 404 not found가 뜨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러스터 안에서 curl 명령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url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호스트에다가 example.com이라는 커맨드를 헤드를 삽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80 포트로 접속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pod info로 정보라는 인포를 액세스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 명을 가지고 쉽게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게 컨테이너 환경 위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하나 띄웠습니다. nginx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띄웠고,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상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확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그레스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부하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nginx에서 제가 이제 트래픽 부하를 좀 걸어 보고요. 트래픽 부하를 걸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떤 정보들이 보이고 어떻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nginx에 대한 상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프로메테우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헬름으로 프로메테우스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설치는 지금 보이시는 것과 똑같이 커뮤니티 버전의 프로메테우스 설치만으로 충분하고요.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를 먼저 배포를 하게 되면요, 프로메테우스 설치하기 전에 저는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kubectl get pod 정보를 보이시게 되면 프로메테우스가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nginx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프로메테우스 쪽으로 보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클러스터 안에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접속을 해보게 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볼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테스트합니다. 비즈박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비즈박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테스트 해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비즈박스라는 하나의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고 바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해당 컨테이너 안에서 nginx 인그레스 컨트롤을 접속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접속을 하시기 전에 그 내용부터 확인했어야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종료를 하고요. 쿠버네티스에서 get 먼저 nginx pod에 대한 IP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get pod-wid라는 정보를 주시게 되면 nginx 컨트롤에 대한 pod IP가 이렇게 172.168
0.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비즈박스를 하나 띄워서 비즈박스 통해 가지고 이제 엔진엑스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겁니다. 네, 비즈박스가 떴고요. 떴으면은 지금 제가 확인하는 방법들이 wget 보시는 화면처럼 엔진엑스에서 17170.3이라는 게 엔진엑스고요. 9113 서버의 매트릭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보를 보시게 되면, 네, 엔진엑스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매트릭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내용들은 엔진엑스 매트릭 정보에서 커넥션에서 액티브 이 정보를 사용할 겁니다. 현재의 엔진엑스 커넥션이 액티브 커넥션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 내용 기준으로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을 좀 기준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매트릭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은 비즈박스 애플리케이션들은 지금 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했고요. 지금 아까 제가 프로메테우스까지는 다 띄웠고, 그러면 똑같이 서비스에서도 프로메테우스 서비스가 서버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메테우스를 접속을 해서 실제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서 어떤 상태 정보가 보이는지를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미니큐브에서 서비스라는 커맨드를 가지고 프로메테우스 서버 URL 정보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게 되면 이렇게 이 IP의 URL 정보를 가져왔고요. 제가 창을 하나 들여서 이 접속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프로메테우스 서버로 접속을 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그 엔진엑스에 대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엔진엑스, 인그레스, 엔진엑스, 커넥션 액티브 라는 이 정보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UI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정보를 익스큐트 해보니까 네, 컨디션 정보가 가져왔네요. 하나의 엔진엑스 파드만 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엑스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이라는 정보를 가져왔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1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띄워서 엔진엑스를 또 함께 연동 관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띄웠으니까 이제 부하를 한번 조금 걸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하를 걸 때는 지금 사용했던 제가 부하 툴은 쿠버네티스에서 부하 테스트 할 때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코드인데요. 그러니까 로코스트라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로코스트라는 툴에다가 이 툴을 그냥 쿠버네티스 안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얘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띄워서 띄워주시게 되면 이 로코스트 부하 생성기를 통해 가지고 내부 컨테이너 쪽으로 부하를 한번 생성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로커스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이썬 파일에 어떤 호스트로 공격을 이제 부하를 발생할 건지에 대한 내용만 정의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야물 파일들을 그대로 실행만 해 주시게 되면 로커스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kubectl apply 로커스트를 제가 한번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kubectl get path 보게 되면 kubectl get path 그렇게 되면 로커스트가 지금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kubectl get 서비스에서 로커스트에 대한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네, 서비스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커스트에 대한 접속을 해서 로커스트 별도의 UI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UI를 가지고 이제 부하를 좀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똑같이 제가 미니큐브에서 UI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로커스트에 대한 접속을 어떻게 할까요? 네, URL 정보를 받아보게 되면 이 IP 포트로 로커스트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에서 창을 하나 다시 열고요. 로커스트 URL을 접속을 해보게 되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로커스트는 그냥 단순 부하 생성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시 접속사 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000명, 그리고 얘가 발생하는 리퀘스트 수를 10개, 그리고 호스트는 어디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내부의 서비스 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내부의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HTTP 80 포트로 보낼 거고요.
엔진엑스 메인 쪽으로 보낼 겁니다. 엔진엑스 인그레스 쪽으로 보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제가 스타트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면 실제로 트래픽이 엔진엑스 인그레스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인그레스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 어떤 인그레스 쪽에서 부하가 발생할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성을 해서 이거 차트를 보게 되면요, 창이 조금, 네, 두 가지가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보일 텐데, 첫 번째로는 토탈 리퀘스트라는 정보가 보일 거고요. 두 번째가 리스판스 타임이에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래프가 리스판스 타임인데, 얘가 부하가 생기게 되면 리스판스 타임이 쭉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일반적인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서비스가 폭주를 했을 때 실제 서비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증상들이 부하가 갑자기 레이턴시가 올라간다든지 리스판스 타임이 느려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결과가 보일 텐데, 우선은 제가 증가를 해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부하가 특정 시점에 이제 리스판스 타임이 확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저희가 엔진엑스 아까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통해 가지고 엔진엑스 쪽에서는 몇 개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한 300개, 340개 정도의 커넥션 정보를 액티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하 생성기가 조금 있다가 더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800개 정도, 900개 정도의 부하를 가지고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런 부하를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서비스가 좀 계속 안 되는 편이죠. 리스판스가 타임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케일 오브젝트를 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캐다라는 툴을 가지고 스케일링을 할 텐데, 캐다도 지금은 제가 구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캐다도 똑같이 먼저 헬름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다라는 부분들도 헬름 차트를 통해 가지고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캐다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케일드 오브젝트를 정의를 하시게 되면 이 내용들을 저희가 캐다 쪽의 툴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을 시키는 형태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스케일 아웃 기준이 현재 스레솔드가 100개의 액티브 커넥션 정보를 기준으로 1분 평균 100개의 액티브 커넥션 기준이 되게 되면 스케일 아웃을 시작할 건데, 최소의 레플리카 카운트는 1이고요. 그리고 최대의 레플리카 카운트는 20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다음에 다운시키는 시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보들을 확인하는 인터벌 기간은 1초. 이렇게 해서 제가 주기 정보들을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캐다가 설치가 완료됐으면은 이렇게 파드를 보게 되면, 네, 캐다까지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kubectl에서 get hpa 보게 되면 어떤 정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토 스케일 선택을 할 거고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엔진엑스에 대한 엔진엑스 파드에 대한 화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1초 주기로 폴링을 해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엔진엑스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ubectl apply -f 그 다음에 scaled out 오브젝트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네, 제가 K9S로 가지고 엔진엑스만 따로 한번 필터링 해볼게요. 네, 엔진엑스만 따로 필터링 걸어놨고요. 지금 계속 부하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 상에서는요. 근데 제가 엔진엑스를 보게 되니까 만약에 조금 있다가 지금 봐서 오토 스캔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처럼 캐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에 캐다가 어떤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에 대한 부하를 확인한 다음에 지금 화면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합니다. 내가 정의되어 있는 수준까지 스케일 아웃을 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 수준이 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스케일 인으로 해서 다시 엔진엑스 컨트롤러의 처리 성능을 축소를 시킬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동작을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저희가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좀 있으면은 트래픽이 안정화될 겁니다. 좀 이렇게 리스판스 타임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좀 안정화돼 가지고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내용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데모로 보여드렸지만 이 스케일 아웃 이런 기술들은 저는 오늘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NGS 인그레스 컨트롤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케일 아웃 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잠깐 저희가 PC가 느려주셨기 때문에 잠깐 부하 생성기에서 부하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리스판스 타임은 계속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에 저희가 프로메테우스의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네, 스케일 아웃되어 있는 전체 NGX 인그레스에서 전체 액티브 컨디션에 대한 카운트 정보들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보셔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은 제가 한 대략적으로 10몇 개 정도의 인스턴스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지금 액티브 컨디션 카운트가 분산돼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아까 첫 번째 인스턴스가 부하가 쳤다가 자동으로 부하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매트릭 정보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오늘 NGX 오픈소스 기반의 매트릭 정보를 가지고 활용했었잖아요. 근데 오픈소스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매트릭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사용했던 NGX 액티브 커넥션 정보를 사용했었고요. 뭐 나중에는 리딩 타임이 길어진다든지 웨이팅 타임이 길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는 좀 안타깝게도 제공할 수 있는 성능 매트릭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NGX 플러스 상용 버전 쓰시게 되면 커넥션 정보 외에도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정보, 커런트 리퀘스트에 대한 리퀘스트 정보가 올라갔을 때 또는 SSL에 대한 정보, 이런 내용들 좀 더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팩터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소스로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상용 버전으로 쓰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한 매트릭을 가지고 오토 스케일링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케일을 제가 부하를 멈췄기 때문에 아마 NGX 인스턴스는 좀 있으면 자동으로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놔두고요. 네, 제가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데모를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NGX 인그레스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가지고 있고, 이 NGX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캐다라는 애를 가지고, 캐다라는 툴을 가지고 정보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어떤 특정 이벤트를 캐다 쪽에 보내줍니다. 보내주게 되면 이 캐다가 그 기준으로 저희가 리플리카 셋을 업데이트 시켜서 스케일 아웃을 시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다운되게 되면 똑같이 레플리카 셋을 바꿔서 똑같이 스케일 인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데모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쿠버네티스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쿠버네티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저는 지금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구성을 테스트했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수가 뭐 100개, 1000개 또는 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서 나온 게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설명을 드렸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요.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외부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현재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그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그레스를 리소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인그레스 리소스를 또 현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그레스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렸었고, 그러니까 인그레스는 제가 설명의 기존 레거시 환경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컨테이너 환경을 관문에 있는 L4, L7 스위치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모에서 이제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할 때 헬름으로 좀 쉽게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NGX 인그레스가 프로메테우스랑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매트릭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테스트하실 때 로커스트를 이용해서 부가 생성들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캐다라는 걸 이용해서 NGX 인그레스를 스케일링 아웃 또 스케일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 데모에 대한 세부 참조하실 링크는 이 링크를 보시게 되면 실제 데모 가이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접 내부 환경에서 또는 내부 PC에서 자기 PC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